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위원장님, 외교부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장관도, 양차관도, 예산하는 기조실장도 없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일단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부족하면 하여튼 뭐 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법이 상황이 또 이석할 수밖에 없는 애결이가 또 있으니까요. 아, 차관이 둘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장이라도 많이 애결이가 또 있으니까. 그럼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하게요. 예산을 좀 아는 누가 있는지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한테 질문을 실무자를 일지라도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블링컨 대통령 특혜 때막 져서 누구한테 답을 구하면 됩니까? 기조실장 안 계시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 나오셔서 기조실장은 이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기조실장님, 네. 예, 이제 올해 그 정상외교 순방 예산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 249억에다가 예비비를 329억을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총 578억 편성이 돼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271억 편성을 해왔어요. 네. 자, 내년도에는 예비비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예비비의 성격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아니 상황 그 답만 주세요. 예비비를 내년에는 편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미리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아니 뭐 부족하면 알아서 무조건 예비비 편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측을 정확히 할수 올해는 없는 너무나 상황. 예측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였어요. 자 볼까요? 제가 2010년부터 14년 동안 정상회교 예비비 현황을 봤더니 딱 3번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곳이었어요. 그 2번은 MB정부가 소위 자원외교 한답시고 막 많이 싸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뭐 이 예산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수조의 혈세만 낭비했던 그 콧구멍 탕진한 그런 사례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회와 정부가 이 예산 투명성, 민주성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외교부 계속 계셨으니까. 그래서 연례적으로 예비 편성도 줄여왔고 또 특활비도 줄여왔어요. 그런데 완전 10년 전으로 좀 퇴행을 한 거예요. 올해를 보면서. 왜 주먹구구식이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좀 봤더니 내년도에는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한 번 더 간다라고 가져왔어요. 그럼 당연히 물가도 올랐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호기와 관련해서 이 용역비죠. 1호기 빌려 쓰는 거 이것은 한 번 더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줄여서 가져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에요? 또한 해외 순방 갈 때 활동비는 똑같이 편성이 났습니다. 한 번 더 가는데 그러면 순방 활동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네. 그리고 선물 구입비 10회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올해는 애초에 가져왔었는데 작년 말에 올해는 내년엔 11번인데 오히려 5,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비비로 300 얼마를 써요?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정상 외교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뭐 기밀 사항이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와요. 그 대통령께서 이미 국제사회에 공약을 해서 대통령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눈 감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말 그것은 책임이 무거워야 돼요. 어떻게 외교부가 일단은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상의가지고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애초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양자회담, 다자회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애초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죠. 국회 예산 심의권을 피해가는, 무시하는, 부정하는 예비비로 그냥 배보다 배꼽을 더 키워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입니까? 국회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가 아닌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본예산에다 가져와야죠. 예비비는 국회 심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편법을 써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을 계속 키워, 내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안 그러려면 올해 예산안에 정확히 담아와야죠. 내년도 예산안에. 왜 이렇게 담아왔습니까? 금년도 예비 편성이 과다했다는 것은 좀 상황상 의원님 말씀하신 왜 것처럼 상황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그 예측을 못한 거 아니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왜 몰래 우리가 액수 달라고 했더니 안 주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왜 몰래 숨겨서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저는 너무나 외교부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고 그 지시만 따르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특수활동비 다 주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장관께서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주로 선물 구입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추진비에 선물비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왔어요. 그렇고 나서 특수활동비로 선물비를 쓰겠다고요? 특수활동비 쓴 전체 금액은 예전에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에 역대 정부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먼 눈으로 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는데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써가면서 또 특수활동비도 올해 늘린 거 아닙니까? 예비비 쓸 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마땅히 대폭 삭감돼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통일부 장관님 마저 좀 하나만 좀 네. 짧게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예산 중에 보니까 국립 북한 인권센터 건립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중에서 신규 사업 2건, 주요 정책 사업이 대부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북한 네. 인권 개선 정말 중요합니다만 저는 통일부 본연의 사업에 사실 예산을 더 올려야 마땅하지 인권사 이 부분만 지금 딱 두드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북한 인권부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더구나 이 인권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부지도 확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을 해옵니까? 전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을 흔들거나 북한 유정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전략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개설로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소위 중국에 있는, 저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 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고,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 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의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립인권센터가 설치가 돼서 자료도 수집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이 북한 국립인권센터 안을 우리가 제출을 했고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허용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지도 빨리 확보를 해서 그걸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 통합문화센터라든지 또 통일프로센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국립 북한 인권센터와는 하는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